어, 바로 이곳이 보물이 있다는 보물. 신난다. 너 명탐정 이도령, 오늘은 보물 찾기에 도전한다. 이리 오너라. 배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떠드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보물을 보러 오셨군요. 충현박물관 안엔 보물들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안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닌데 망했다. 그래도 보물을 보는 거니까 그래요. 보물 보러 출발. 잠깐! 보물인데 함부로 보여줄 수는 없고 제가 문제를 낼 테니 맞추면 보물을 보여드릴게요. 문제라고요? 떨린다. 떨려. 자, 문제 나갑니다. 청백리란 재물에 욕심이 없고 곧고 깨끗한 관리를 말하는데요. 조선시대에 황희정승, 맹사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청백리로 꼽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청백리? 누구지? 힌트를 드릴까요? 네. 이분의 호는 오동나무 오자에 마을리자를 써요. 이 마을에 오동나무가 많아서 이 마을을 사랑한 대감님이 이렇게 호를 지으셨다고 해요. 오리? 오리? 생각났어요. 오리 이원희 대감님 맞죠? 맞았어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와, 신나다. 이곳 충현박물관은 오리 이원익 대감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종가박물관입니다. 이원익 대감님은 임꺽정,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율곡 이이, 광해군 등과 같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선 중기의 이름난 재상이에요. 와. 오리 이원익 대감님은 태종 이방원의 12번째 아들 익령군의 4대 손으로 선조임금, 광해군, 인조까지 3대에 걸쳐 6번이나 영의정을 지냈던 걸로도 유명해요. 우와, 6번이나요? 17의 조선시대의 대학교에 해당하는 성균관에 들어가 23살부터 관직에 나간 이원익 대감님은 80까지 무려 60년간 나라 일을 돌봤어요. 그런데 그 시기는 임진왜란, 인조반정, 정묘호란 같은 큰 사건들이 많아서 나라가 아주 어려운 때였어요. 이원익 대감은 이런 가운데 정치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돌보느라 모든 노력을 다했던 분입니다. 우와, 역시 멋진 분이시군요. 자, 그러면 문제를 잘 풀었으니까 우리 보물을 보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선생님. 출발. 출발! 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와, 선생님, 정말 멋진 곳인데요. 보물이 많겠죠?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가 들어가면 깜짝 놀랄걸요? 어때요? 여기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선생님. 조선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그렇죠. 여기 옆을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쓰시던 유물들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우와. 네. 자, 지붕이랑 처마, 문살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우리 친구가 보물을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와, 정말 신나요. 오,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충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 네. 자, 충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귀중한 보물들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우와, 선생님,
진짜 보물이 많겠죠? 궁금하다. 기대하세요. 네. 자, 이게 바로 보물입니다. 와, 보물. 이 보물은 국가가 지정한 1435호인 보물인데요. 우와. 이원익 대감의 초상화는 총 6점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 그중 4점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고요. 나머지 2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수서원에 있어요. 가슴에 공작인 수노인 흉배가 달린 갈색 관복을 입고 관복에 쓰는 모자인 오사모를 쓰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네. 호성 공신도상이라는 이름의 이 그림은 임진왜란 당시 이원익 대감이 선조 임금님을 모시고 피난했던 공을 높이사 나라에서 그려준 초상화입니다. 우와, 대단한데요? 와, 이번엔 뭘까? 자, 이 그림은 네. 이원익 대감이 평양에 부임했을 때 아. 평양 백성들을 잘 돌봐준 덕에 감사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이원익 대감의 생사당을 지었는데요. 오. 그때 평양 생사당에 모셔졌던 영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영정은 방금 본 초상화랑 다른 곳이 있지요. 어딘지 알겠어요? 어디지? 아, 알았다. 손이요. 맞았어요. 공신들의 영정이나 초상이 두 손을 소매에 넣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영정은 두 손에 부채와 관대를 들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또 손톱이 길고 하얗게 그려졌죠. 네네. 그건 불화, 즉 불교 그림의 특징이거든요. 우와.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의 승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닐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오. 때문에 이 그림은 지방 화가의 개성을 잘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건 사계장 연첩이란 건데요. 오? 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이원익 대감님이 나랏일을 돌보실 때 힘들까봐 임금님이 하사하신 지팡이와 의자입니다. 우와. 이 현판은 숙종 임금님이 직접 내리신 오리영우라는 현판입니다. 우와, 선생님, 이건 굉장히 긴데요? 이거 뭘까요? 네, 이 문서는 인조묘정 배양교서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오. 배양교서란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히 충성했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보답으로 종묘에 신주를 모시게 한 걸 말합니다. 와. 인조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6명의 공신 중 이원익 대감을 첫 번째 자리에 배양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 대단한데요? 이 밖에도 이원익 대감이 먼저 돌아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만장기, 후손들에게 남긴 유서를 비롯해 자손들에게 남기는 당부나 가르침 등 이원익 대감이 직접 쓴 문서들이나 유품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전시물 대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된 보물들입니다. 이 문서는 이원익 대감이 오늘날 충청북도 괴산에 해당하는 현풍 지역에 현감으로 가게 된 손자에게 써준 당부의 글인데요. 백성을 다스릴 때 지킬 덕목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이 글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대감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답니다. 박물관 1층엔 이원익 대감의 후손들이 종가에서 쓰던 제사용품과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 이원익 대감님은 몸집도 작고 체구도 작고 아주 약하셨대요. 근데 맞아요. 이 초상화를 봐서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몸도 약하고 키도 작으신데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시고 백성들을 위한 일엔 거침이 없으셨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평양에 부임하셨을 때는 평양성이 함락되자 평양 인근의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싸워서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우와. 그리고 네. 경상북도 성주에 부임했을 땐 곽재우 등 우병장들과 함께 영남 지역을 지키는데 크게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와, 정말 멋지다. 혹시 대동법이라고 알아요? 선생님, 저 대동법 알아요. 그 당시 지역의 특산물로만 세금을 내던 걸 쌀로 대신해서 낼 수 있게 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준 법 맞죠? 맞았어요. 세금 때문에 아주 고생해서 지역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을 찾아오게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법이래요. 맞아요.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오리 이원익 대감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임금이 된 다음에 영의정에 임명하는데요. 오. 그때 대동법을 시행하게 해서 전쟁 복구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와. 이원익 대감님이 황해도 안주 목사로 있었을 때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고 곡식 1만석을 풀어 구호하고 종자를 나눠줘서 풍년이 들게 해 생활을 안정시켰어요. 또 1년에 3달씩 의무적으로 져야 했던 군사훈련을 2달로 줄여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지요. 와, 정말 멋있는 분이시네요. 특히 양잠을 모르던 안주 백성들에게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칠 수 있도록 해 이공삭, 즉 이원익 대감에 의해 개발된 잠상이란 말까지 생겼답니다. 우와. 자, 이원익 대감님이 어떤 집에서 살았을지 궁금하죠? 네네네네. 궁금해요, 궁금해. 자, 그럼 우리 나가서 한번 보실까요? 네, 선생님. 네. 우와. 정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선생님. 네, 진짜 이곳이 우리 이원익 대감님이 사시던 집 맞아요? 맞아요. 우와. 우리 친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이원익 대감님이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셨던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이원익 대감님은 이렇게 작고 초라한 집에서 사셨답니다. 이원익 대감은 관직에 있을 때 끼니를 걱정할 만큼 청백리였다고 해요.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엔 비가 새고 바람도 못 막는 초가에서 살면서 해진 가세에 베옷을 입고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재상인 줄을 몰랐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직접 돗자리를 짜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인조임금님이 이 집을 하사하고 당우, 그러니까 이 집에 이름을 내리는데요. 저 현판을 읽을 수 있겠어요? 제가 한글은 좀 알지만 한자는 하늘천 땅지 모르겠다. 관, 감, 당이라고 쓰여 있어요. 당. 모든 사람이 이원익 대감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청렴함을 보고 느끼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오. 대감은 이 집을 받을 수 없다고 3번이나 상소를 올리지만 결국 집을 하사받아요. 다행이다. 근데 이 집엔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바로 굴뚝인데요.
다른 집들과 다르게 굴뚝이 앞마당을 향해 있어요. 굶고 있는 백성들에게 밥 짓는 연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원익 대감의 마음이 담긴 것이지요. 와. 광감당 앞엔 이원익 대감이 앉아서 검은고를 켜기를 즐겼다는 바위 탄금암과 나이가 400살 된 측백나무가 있어요. 측백나무는 잎의 앞뒤가 같아서 조선의 선비들이 좋아했던 나무였어요. 이원익 대감은 이 광감당에서 4년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 후 병자호란 때 큰 피해를 입은 광감당을 숙종임금님 때 보수하고 그 뒤 또 한 번에 크게 손상된 것을 1916년 이원익 대감의 10대 후손이 보수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집 한 채를 지어줬더니 거기도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걸 강제로 사시게 해서 집을 한번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절대 사양하고 받지를 않았어요. 오리 이원익, 청렴과 정직으로 백성을 섬긴 참 지도자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후손들이 살던 종택입니다. 아,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안채를 짓고 23년 뒤인 1940년 추가로 문간채를 지어서 지금의 종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 한옥의 특징대로 나무를 심지 않고 흰 흙을 깔아서 밝게 만든 앞마당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기도 지역 살림집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당시 생활이나 주택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귀한 역사적인 자료인 셈이죠. 네, 선생님, 검소한 점이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충현박물관 곳곳에서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검소한 점을 찾을 수 있었지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좋아요. 출발. 자, 이곳은 오리 영우인데요.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숙종임금님 때 광감당을 보수하면서 이곳 사당이랑 같이 지어졌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사당에서는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문이 3개가 있지요. 가운데 문은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만 신주를 들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는 모둠발로 한 발 모둠하고 한 발 모둠하고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 들어가서 조심.
자, 친구 조심하세요. 자, 사당에서 예를 갖춥니다. 묵념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서쪽으로 나옵니다. 광명시와 광명문화원에서는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매년 오리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이곳 오리영우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네, 이곳은 오리서원인데요.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청렴한 삶과 그 정신을 교육하는 곳이에요. 우와.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선생님 들어가 봐요. 네. 목민관 시절 안주지방을 살렸던 이야기를 접할 수도 있고요. 예지실, 인의정, 소담뜨락 같은 장소를 통해 오리 이원익 대감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전통적인 인성교육의 장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서원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곳이지요. 신도비는 예의를 갖춰서 가야 되는 곳이니까 살금. 도령 친구, 혹시 신도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도비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신도비란 왕이나 높은 신하의 무덤 앞이나 또는 길목 위에 비석을 세워서 그의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을 말하는데요. 신도, 즉 신령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오, 신령의 길? 네. 혹시 이 신도비는 누구의 신도비인지 알겠어요? 저요. 저 알아요. 누구의 신도비일까요?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신도비요. 오, 맞았어요. 경기도 기념물 제85호인 이원익 대감의 신도비는 인조 12년인 1634년에 이준이 글을 짓고 미수 허목이 글씨를 써서 만든 비각입니다. 우와. 이 내용은 이원익 대감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임진왜란 때 평양성탈안에 어떤 공을 세웠는지, 임진왜란 이후 전쟁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대동법을 건의드린 일, 그 다음에 오랜 세월 관직에 있었음에도 청백리로 삶을 살았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신도비는 이수, 비신, 기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내용이 적혀 있는 비석 몸체인 비신은 많이 달아 있어요. 이수에는 두 마리의 이무기가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고, 기대에는 안상문의 연꽃잎이 장식되어 있어요. 자, 이곳이 이원익 대감님의 묘소입니다. 우와. 와, 자,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네. 묵념. 바로. 근데 선생님, 네. 왜 묘가 두 개예요? 아, 여기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묘는 부인의 묘와
같이 묻힌 합장묘라 그래요. 오, 이원익 대감의 부인인 영일정 씨는 정몽주의 후손이랍니다. 우와, 그렇구나. 네. 이곳은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선산으로 조상들부터 자손들까지 여기에 모두 계십니다. 근데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부모의 묘는 충현박물관 뒤쪽에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남긴 유서 중에 장례와 묘소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대감은 자손들에게 자신이 죽은 뒤 행할 것을 이렇게 당부했어요. 장례를 후하게 지내지 말고 풍수지리에 얽매이지 말고 일가의 묘소를 정해진 선산에 모으고 돌아가며 관리하라. 사치에 얽매이지 마라. 우리는 이원익 대감의 유언을 통해서도 검소한 생활 자세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오리 이원익 대감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우리 도령 친구는 어떤 걸 느끼셨나요? 선생님, 전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에 이원익 대감님처럼 훌륭한 인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전 보물을 찾은 것 같아요. 이원익 대감님의 정신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었어요. 저는 이 보물을 잘 간직할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원익 대감님의 정신을 생각하며 광명에 살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인사해요. 네. 친구들, 안녕. 안녕.